워낙 그런 것을 많이 봐가지고 많이 보니까 막 넘어가는데 외국 사람들이 보면은 기가 막히는. 그래서 광우병을 영어로 mad cow disease라고 해요. 그런데 광우병 난거 한참 할 때 영어 하는데 teacher들이 한국 사람을 비교가지고 mad Korean disease라고 했어요. 광한병이다 이거죠. 이 소가 미친 게 아니라 한국 사람이 미친 거예요. 자, 이들은 절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해결해야 돼요. 해결하는 건 뭐냐? 몸 치료를 해가지고 이 썩어 올라오고 있는 이 사지를 잘라버리든지 아니면 근본적인 치료를 하든지 수술을 하든지 해야 돼요. 이 수술하는 게 뭡니까? 바로 통일이죠. 통일은 남북한은 아직 미래가 결정되지 않은 시절입니다. 한국은 선택길이 세 가지죠. 하나는 자유통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류국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 분단 고착이 오래 가면은 지금부터 다시 후퇴하게 될 것입니다. 서로 내출력, 서로 민족끼리 싸우다가 힘을 많이 빼게 될 것입니다. 서로 갈등을 조장하게 될 것입니다. 성격이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법치도 정착이 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적과통일입니다. 그건 야만 상태로 돌아갑니다. 한국은 아직도 미래가 결정되지 않은 나라입니다. 미래가 결정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무수한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1953년 10월 27일 휴전 이후에 57년 동안 이 너무 평화가 오래 계속되니까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축구에 비교하면 지금 하프타임에 와 있는데 이 하프타임이 너무 기니까 후반전 경기를 안 해도 이겼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반전을 반드시 해야 돼요. 전반전은 스코어가 1대1입니다. 후반전이 없으면 1대1로 그냥 갑니다. 그럼 무승부가 되는 거죠. 우리가 북한을 상대로 무승부를 지향을 해서 했습니까? 이기는 통일을 해야죠. 자유통일의 핵심은 이기는 통일입니다. 이기는 통일, 비기는 통일이 아닙니다. 평화통일이라는 말은 속임수예요. 그건 반헌법적인 부분입니다. 헌법에서는 평화적으로 자유통일하라고 분명히 적어놨습니다. 자유통일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북한 정권 그리고 남한의 종북 세력을 무력화시켜야 됩니다. 그 중에서 핵심적인 인물들을 감옥에 보내야 됩니다. 또 몇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이런 제거를 하지 않고 통일을 하면 통일한 다음에 이 세력이 또 남아서 내전 상태를 또 연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통일 과정에서 반드시 우리는 제거해야 될 세력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아주 고민입니다. 동수독은 서로 싸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통일 과정에서 아주 몇 사람만 감옥에 보냈어요. 많은 사람을 없어요. 죽인 사람은 없어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아주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것은 이기는 통일을 해야 되고 그것은 공산주의자들을 일수하는 통일을 해야 후환을 남기지 않는다. 통일을 어중간하게 하면 또 전쟁이 일어나는 게 예멘입니다. 예멘. 남예멘, 북예멘이 그 타협을 통해서 통일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야 이건 새로운 모델이다. 또 칭찬을 하더니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결국 내전을 해가지고 결판을 냈습니다. 남북 전쟁 1960년대에 있었던 한 4년에 걸친 남북 전쟁에서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느냐. 그때 미국의 인구가 3천만이었습니다. 남북 전쟁으로 약 60만 명이 죽었습니다. 60만 명. 그 뒤에 미국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에 다 참전해서 죽은 사람보다도 남북 전쟁 때 죽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60만 명. 이 전쟁은 링컨이 일으킨 전쟁입니다. 링컨이 남군이 포격을 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링컨이 전쟁을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남쪽의 분리주의자들이 말로 해서는 해결 안 된다. 이 전쟁을 해가지고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전쟁 과정에서 남부를 완전히 초토작전을
아틀란타라든지 리치몬드라든지 이런 것을 완전히 썰어버렸어요. 왜 그랬느냐? 통일된 이후에 또 이 세력을 남겨놓으면 또 분리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기회에 완전히 정리를 했거든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링컨도 전쟁이 끝난 한 달 후에 총 맞아 죽었습니다. 그걸 해가지고 미국에서 분리하자는 운동이 딱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미국의 발전, 그리고 20세기가 미국의 세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유통일이라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과 사의 민족의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자유통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남한에서 지금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세력이 30%가 있는데 자유통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요새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어떤 경우에도 만나는 무릇이고 우리가 통일의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30%. 이 30%는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이 우리나라에서 모든 여론조사에서 아주 건전한 국가관을 가진 사람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30%입니다. 저는 한국 국민들 중에서 믿을 수 있는 인류국가 국민 자격이 있는 사람이 30%입니다. 이걸 뭐 보수라고 부른다든지 법치 세력이라고 부른다든지 이건 다 그때그때 하는 이야기고 국민으로서의 제대로 된 자질을 갖춘 사람이 한 30%입니다. 그 반대편에 있는 이 30%는 이 잘못하면 국가 파괴 세력으로 갈 수도 있고 선동에 넘어가는 거예요. 또 스스로 성장이 앞장서기도 하나 위험해서 중간에 60%좀 무중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통일을 해야 된다는 이 30%로는 우리가 기회가 와도 통일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여론이 최종적인 결정을 갖고 있습니다. 여론이 정권을 만들어요. 그래서 30%를 70% 정도로 높게 됩니다. 자유통일을 해야 된다는 세력이 70%까지 어떻게 높아질 것이다. 그게 돼서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고 여당이고 언론이고 방송이고 등등이죠. 저는 30%가 70%가 되도록 하는 그 노력의 일부를 특히 일부를 감당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오늘 남북한에 있어서 이 현상 유지 세력과 현상 타파 세력이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분단을 계속 지속적으로 가져가자. 정화공존이라는 이런 세력이 70%. 그게 아니고 이제 통일의 찬스가 왔다. 현상 타파를 해서 이 민족 문제를 해결하자. 자유통일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법칙, 자유통일하지 않으면 법칙은 항상 불안할 것이다. 자유통일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정신은 항상 망가질 것이다. 정교조 같은 조직이, 노총 같은 조직이 이 법을 파괴를 하고 헌법을 무시하고 하는 이런 형태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자유통일을 수주를 하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현상 타파세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혁신적인 세력이죠. 이 사람들이 진보세력. 이 사람들이 바로 혁명적 세력입니다. 한국은 아직도 사실은 혁명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1948년 8월 15일 날 자유민주주의 기치를 그린 것이 바로 혁명의 시작인 것입니다. 혁명은 아주 오래 걸리는 과정입니다. 미국에 유럽에서 있었던 산업혁명이라든지 부르주아 혁명은 다 몇십 년, 몇백 년 걸렸습니다. 우리의 혁명은 언제 끝나는가? 민족 통일을 국가를 완성했을 때 끝날 것입니다. 신경 쓰이니까. 그러니까 이 혁명의 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혁명이라는 말을 좀 좋아해요. 4.19 혁명이라면 원래 법치국가에서 혁명은 반역이기 때문에 그 싫은 말인데 한국 사람들이 혁명을 좋아해요. 4.19 혁명이라고 하지 않고 4.19 그거라고 하면 되게 싫어합니다. 따라서 혁명의 시대에는 혁명의 논리를 가져야 되죠. 그것은 앞장서서 개혁을 처음으로 현상 타파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상 타파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자유통일입니다. 자유통일로서 북한의 저 왕조 체제,
봉건 세력이죠. 봉건 세력을 타파를 하고 북한 사람들을 민주화 또는 자유화시켜서 7,300만 민족주의인으로 인류국가를 만들어서 행복하겠습니다. 근데 보수 세력 너희들은 목표가 뭐냐, 비전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수 세력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왜 비전이 없습니까? 과거에도 있었고 우리는 우리 세력, 보수 세력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정통 세력, 대한민국 정통 세력은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지키고 산업화하고 민주화하고 있습니다. 4단계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를 만들고 이런 국력으로서 앞으로 자유통일을 해가지고 인류국가를 만들어서 무하게 사는 과제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비전은 자유통일을 하여 인류국가 만들고 행복하게 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한반도는 어떤 나라에 돼야 됩니다. 진짜 통일돼야 됩니다. 자유로워야 됩니다. 번영해야 됩니다. 강력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 세력의 바람입니다. 자유통일하여 인류국가 만들고 행복하게 살자. 통일되고 자유롭고 번영하고 강력한 나라를 만들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지난 65년간의 대한민국의 성공, 세계사의 성공사죠. 우리 민족사의 가장 성공적인 이 시기의 성공 조건을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다. 성공 조건은 뭐냐? 첫째, 자유민주주의 체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능력을 마음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체제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두 번째는 한미동맹이 있습니다. 한미동맹이 있기 때문에 공산 세력과 대결해서 이길 수 있도록 안보를 보장하겠다. 한미동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자들이 좋은 지도자를 만납니다. 이승만, 박두희는 세계적인 지도자를 30년 동안 만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면 성실한 국민성이 있습니다. 이 4가지죠. 이 4가지가 계속 가져가야 됩니다. 특히 제도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한미동맹은 통일 이후에도 계속 가져가야 됩니다. 통일 과정에서 한국을 중립국으로 만들자는 이야기가 반드시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중국과도 사이 지내는 것이 좋다. 이거 아주 그럴듯한 유혹이죠. 중립국으로 만들면 4대국이 한국의 미래를 보장한다. 한미동맹은 해체해야 된다. 조명 철수해야 된다. 이런 유혹이 반드시 오고 그게 소화 넘어가지 않으려면 상당한 이론 문양이 필요합니다. 한반도의 중립국화는 한반도의 예속화가 될 것입니다. 중국에 대한 예속화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통일 이후에도 계속 강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시작됐을 때 유럽에서 중립국이 20개나 있었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 중립을 유지한 나라는 3나라밖에 없었습니다. 스웨덴, 스위스, 포르투갈이 없습니다. 우리는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게 가장 값싼 것입니다. 한미동맹은 어떤 점에서 기가 막힌 동맹이냐. 미국이 한국에 대한 영토적 야심이 없습니다.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인권, 언론 자유 이런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 사상 외교의 승리로 국가의 운명을 바꾼 2사람이 있습니다. 김춘추가 나당 동맹을 맺어가지고 상부통을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맺어가지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번영의 울타리를 만든 것입니다. 한미동맹은 영원히 가져가야 될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대한민국 중립화는 반드시 중국에 대한 예속화로 갈 것이다. 한미동맹 유지하고 한일 우호관계 유지하고 또 중국과는 교류 협력하고 우리는 통일 과정에서 이 4대 강국 중에 어느 나라하고도 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출타기를 잘해야 되는데 출타기를 하려면 자국줄이 있습니다.
그래도 중국이 한국을 만만하게 보지 못하는 것은 한국 뒤에 미국이 있기 때문에 한국 뒤에 미국이 있기 때문에 유라시아가 전부 공산화가 됐는데 남침하지 못했던 것은 한국 뒤에 미국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이 우리한테 뭐 나쁜 일을 했습니까? 좋은 일밖에 안 했죠. 사실. 이 양국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얻어먹기만 하고 역사가 아마 세계 어떤 외교사에도 없을 것입니다.